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의 문제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온의 어떤 변화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기온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떠한 어떤 원인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을 거예요.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태계의 어떤 변화,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어떤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요소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며 이 관계를 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함수가 어떤 건지, 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를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개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함수라는 것들을 정의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변하는 어떤 데이터 세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변하는 거 우리가 x, 두 번째 변하는 걸 y, 보통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연결시켜 갈 텐데, 기본적으로 요 x 안에 있는 하나의 원소를 이렇게 소문자 x, y 쪽에 있는 원소를 소문자 y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x가 y한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응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응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대응 중에서 좀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응이라는 걸 생각할 때 먼저 변하는 걸 보통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변하는 걸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한데요. 원인에 따른 결과.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원인,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원인들이 있을 때 그 결과가 다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이 결과가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 이러면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그리고 빠짐없이 하나씩 그리고 빠짐없이 대응하는 그런 관계, 이런 거를 우리가 특별히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는 그럼 이제 3번 같은 케이스가 바로 함수가 되겠죠, 그죠? 이게 1, 2, 3이라는 x의 원소들에 대해서 빠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겹쳐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 x의 원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함수가 될 텐데요.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사실은 먼저 원인이 되는 쪽에 어떤 이 데이터의 셋, 이런 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x와 결과 쪽에 해당하는 것, 이 집합이 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규칙이 뭐다, 이렇게 해서 fxs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요. 그 함수, 이런 대응 중에서 하나씩 빠짐없이 대응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함수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x에서 y라고 할 때, 그럼 x를 뭐라고 하냐? 이걸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고 부르면 함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함수가 정의되는 그런 원소다, 이런 뜻이고, 이게 사실은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 결과에 해당하지만 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요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함수값 이렇게 부르거든요. 연결되는 것들. 근데 이 함수값만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치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치역과 공역은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함수 값만 모아놓은 건 치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수라는 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특별한 규칙을 만족하는 그런 대응 자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이 대응 자체를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 대응하는 그 규칙이 뭔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게
수학 언어로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함수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뭐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x가 어떻게 변화가 갈 때 y에 대응하는데 그 규칙이 2x 플러스 1이라는 규칙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이 식 자체가 함수는 아니에요. 식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개념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식으로 표현됐다면 이 그래프도 함수를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그림, 이 좌표 평면의 그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는 좌표 평면의 그림 이전에 그거 좌표 평면에 뭔가를 그리려면 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1을 넣으면 y는 3, 뭐 x가 2가 들어가면 5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짝이 지어질 텐데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순서상 1,3 뭐 또는 2,5 이렇게 모아놓은 이 순서상 자체를 우리는 원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그린 그림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시각화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나씩만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 y축에 나라는 선을 이렇게 보입니다. y축과 평행되게 나라는 선을 이렇게 그래프에 그어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씩 만나고 있으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함수의 조건에 만족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도 연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중요한 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요 개념부터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하고 식도 생각을 해보면 수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의 연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뭐 2분의 1 또는 뭐 4분의 2 이런 숫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모양은 다르지만 얘와 얘는 우리는 같은 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더라도 이것이 약분해서 같다면 우리는 같은 수라고 표현하고 뭐 예를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y는 x라는 것과 2y는 2x라고 표현하는 것도 모양은 다르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식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처럼 함수라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자,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 함수가 어떤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정의역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만들어지는 정의역과 그 다음에 공역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 하에서 fx가 gx와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함수 값이 같다면 우리는 이 함수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f하고 g는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식이 다르더라도 식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의역이 -1, 0, 1 이런 함수가 있는데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하고 y는 x제곱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절대값 x에 넣을 때랑 x제곱에 넣을 때랑 결과는 다 똑같아지죠. -1을 넣을 때도 -1, 0일 때도 0, 1일 때는 1. 결과가 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함수 값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비록 이렇게 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본다.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 가지 함수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오는 개념이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게 나옵니다. 1대1 뭐 용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개와 한 개가 대응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그림과 같은 경우에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우리는 빠짐없이 하나씩 대응했으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개가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하나씩 대응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x1과 x2가 다르다면 이런 거죠. 이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다면 f 이 x1 함수 값도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1대1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 1대1 함수 중에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는 첫 번째 그림은 요 C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C가 빠져 있으면 사실 C를 생각할 때는 이 원인에 해당하는 걸 찾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림 2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는 이 공력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원인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하나도 빠짐없이 남는 거 없이, 다시 말해서 이 공력과 치역이 같아지는 상태가 바로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1대1 함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함수가 1대1 찾는 문제가 좀 더 종종 나오게 되는데, 1대1 함수의 중요한 조건은 이렇게 x의 원수가 다르다면 y가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x축에 평행되게 어떤 선을 그어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그어본다면 이 다른 x들에 대해서 y가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다르죠. x가 다른데도 이 동일한 y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1대1 대응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합성함수, 역함수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항등함수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 항등함수는 항상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예상할 텐데 이런 거죠. 밑에 나오는 것처럼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가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그러니까 fx를 넣으면 반드시 x가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걸 주의할 거는 이 항등함수에서는 반드시 이 정리역과 공역도 반드시 같다는 조건 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항등함수의 개념은 실제로 이 수에서 얘기하면 뭐 덧셈을 할 때 0이라든지 곱셈을 할 때 어떤 1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상수함수라는 개념도, 상수함수는 이런 거죠.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일정 값이 나오는 이런 게 돼요. 이게 정역의 원소가 바뀌더라도 y는 항상 하나로 일정해, 이런 게 이제 상수로 간다고 해서 상수함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시 그래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